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에볼라 바이러스가 루마니아와 홍콩에서도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에볼라 공포는 동유럽과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까지 확산되는 셈인데요. 이것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에볼라 환자가 입국하는 것을 대비한 훈련도 할 예정이라고 하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이런 훈련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발병 지역을 여행했다가 돌아오는 내국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훈련보다는 보다 철저한 내국인 여행객 관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신뢰,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맘 전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자, 또 월요일이죠? 오늘도 한 주간의 시작 뉴스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영인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이번 주에는 광복절도 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카피 골라봤는데요. 네. 축츠방. 그게 뭐예요? 이게 이 서양 장기 아시죠? 체스. 예, 체스요. 체스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면 원하지 않는 이동. 적의 압박 때문에 제 말을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곳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장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장군하고 비슷하다.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하고 관련된 뉴스가 어떤 건가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 등 이 지도부의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언급됐습니다만 목요일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를 여야 간 이뤄냈는데 예.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반발과 당내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세민위원은 이제 의원총회를 열죠. 당내 다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내부 반발이 거세진다면 이 박영선 비대위는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예. 어떻게 표류하게 될지 안개 속 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어제 저녁에도 여야 모임이 있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위한 거였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게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 여야 간사가 예. 증인 채택을 합의하기로 지난 목요일에 그렇게 결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회동이 이루어졌던 건데요. 조원진 이 새누리당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이 30분 만에 결렬이 됐는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역시 3명의 증인 채택이었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죠. 예. 그 여당 입장은 뭐냐면 370명의 증인을 함께 결정했는데 단 3명 때문에 과연 못하겠다는 것이냐. 이 또 방문하면서 합의를 번복하려는 저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지난 밤을 이제 보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고민이 커졌는데 오늘 아까 의총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 여차하면 이게 그 합의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이고.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행선이죠. 그거를 물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텐데 아주 커집니다.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아주 커지고요. 지금 증인 출석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8월 18일에 지금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예. 나흘 동안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오늘 이 증인 채택 문제 합의되지 않으면 일파만파 문제가 아주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3일이 본회의죠? 그렇죠. 예. 13일 본회의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예. 이때 특별법 합의된 내용도 이제 처리를 하고
또 이제 이 적체되어 있는 민생 현안 법안도 처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요. 철피아 비리 관련해서 이 여당의 조현룡 의원이 체포동의안 문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을 요구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또 같은 여당의 해운 비리 관련된 박상은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예. 여기에 또 야당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도 나갔습니다만 신계륜, 김재윤, 신하교 의원 등이 이제 연루돼 있는 오봉회라는 이름인데 예. 이것이 결국은 이제 입법 로비로 지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은 또 이 검찰 소환을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의원 예. 모두 이제 비리 연루자들이 또 국회에서 시끌시끌한데 결국은 여야 의원들이 1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국회가 무산이 된다면 결국은 의원 지키기 방탄국회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월호 특별법. 물론 이것도 상당히 힘든 얘기인데 네. 근데 이런 문제 말고도 사실은 다른 네. 또 문제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오늘 카피 축구지방 예. 이게 참 힘들게 말을 옮기는 그런 예. 행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방부 그렇죠. 나아가서 정부 입장 지금 아주 곤란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예. 군대에 이제 자제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 그렇죠. 못 보내겠다. 또 입대해야 되는 이제 이 징집 대상자들은 군대 가기 싫다, 못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예. 이런 이제 군내 반인권 문제가 보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군이 훈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것이 군 인권 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 이렇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도 이제 참여시키고 그리고 대대급의 인권 교관을 임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인권 영향평가 제도도 의무화한다. 그래서 이 훈령이 오늘부터 발표되면 군의 신뢰가 과연 조속히 세워질 수 있겠는지 지켜봐야 될 과제입니다. 인권 교관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인권 교관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네.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어떤 군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군 예. 법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예. 사고의 잠재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에 신속 대처하고 그야말로 일벌백계하고 그렇습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가 본질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예. 이 훈령조차도 사실은 이게 이 하나의 포장으로 그칠 수 있다. 우려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카피 축구치방 여기에 네. 관련된 노래가 있나요? 체스 관련 팝송이 많은데요. 자, 체스 관련 팝송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예. 우리에게 익숙한 포커 게임에 대한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 골랐는데요. 이글스가 부릅니다.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 네. 야, 이것도 참 저 젊었을 때 추억의 팝송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Freedom.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황무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청문회가 다 통과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 신임 황무여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오늘 작심 인터뷰 첫 번째 순서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아유,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취임을 하시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그 사회부총리라는 이 지금 직함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지금 사실은 이 사회적 신뢰라는 측면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도 앞서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네,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말입니다. 네. 이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은 교육 정책을 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죠? 네.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시대 요구에 뒤처진 부분이 있다. 이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지금 이 교육 정책의 큰 틀이요. 예. 1995년에 발표된 그 김영삼 정부 때 마련된 531 교육개혁의 틀이 있거든요. 예. 그 후에 20년이 지나면서요. 예. 당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런 시대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교육의 다양성, 자율, 책무 이런데 중점이 맞춰진 이제 교육 개혁안이 예. 틀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는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또 지식 주기도 짧고 취업 환경도 바뀌고요. 예. 그래서 창의 인재라든지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 특히 학습공과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목표에 제대로 맞는지를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요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교육의 어떤 신뢰 회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입시 면접을 해보면은요 사회적 배려자 면접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학생들의 한 7, 80%가 선생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저는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어떤 부분부터 공교육의 신뢰를 보다 강건히 하는데 주력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요. 최근에 우리 윤병장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우리 어떠한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학교 교육이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이 신뢰받는 바른 교육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애를 보냈을 때에도 안심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안심할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진출할 때도 모든 우리나라 체제를 신뢰하면서 취업도 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요. 초등학교 때에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에 수렴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중학교쯤 되면 이제 사춘기니까요.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때인데 이때는 행복. 너는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다. 또 행복해야 된다. 네. 네 친구도 그렇다 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고 싶고요.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제 직업을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쟁에 들어가기 전에 예. 내가 태어났으면은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하는 그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사명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내 친구도 그렇다 하는 이렇게 발달 과정에 따르는 교육의 지표를 우리가 삼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선생님 학생들이 대부분 존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도 해드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드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애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그 애들을 키우시는 스승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데 교육부로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 과정이 저도 굉장히 좋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대학 입시라는 게 딱 걸려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조금 그게 이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입시 제도도 조금 손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시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로 손질을 해왔지만요. 예. 문제는 입시 제도보다도 더 큰 것이 사회의 우리가 직업 선택, 또 사회생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렇죠. 대학의 비중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 통계에 따르면은 한 20% 정도의 대학생들이 고졸 학생들보다도 임금이 적습니다. 그 전문 대학보다는 한 50%가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지금 아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또 대학은 대학대로 그 변화의 수혜에 맞춰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교육의 여러 가지 내용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또 선진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2018년, 19년도부터 상당히 줄죠? 한 40만, 많습니다. 입시생이 4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통계에 따르면요. 여러 설이 있지만 예.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한 100개 정도의 대학을 우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다가온다. 쓰나미처럼 다가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문제가 이렇게 논의되는 겁니다.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필연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도 네네. 거기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요. 예. 기왕에 우리 국민이 모든 힘을 다해서 세운 대학들 아니겠어요? 예. 물론 아주 존재하기 어려운 대학도 몇몇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없어서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화를 하고 또 우리 여러 외국의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이 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요. 예. 그러한 점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 지금도 좀 물론 중국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그쪽으로 네. 이제 우리가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거의 100만 가까운 해외에서 오신 우리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족들이 함께 와서 공부할 수는 없을까? 또 우리 700만의 교포들이 있잖아요. 예. 그 본구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물론 외국에서요.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에 눈을 뜨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예. 단순히 문 닫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더 강화하고 또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뒷받침할까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반값 등록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반값 등록금을 가장 먼저 꺼내신 분이 그 황우여 부총리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하고 예. 총장실 점거하는 것을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부터 이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등록금이 한 14조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공부담을 우선 한 7조 정도 하자 해서 한 3조 정도는 이미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선 제1단계로 4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투입하면은 7조가 학생 학부모 부담에서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이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툼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방법이 이 국가 장학금으로 하느냐. 우선 힘든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 힘든 학생들부터 돕자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요. 소득 연계 이른바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 되는 걸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이 볼 때에는 내가 장학금 받는 것이지 등록금은 안 내리지 않았느냐 예.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한 7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는 이것을 등록금,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데 투입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 등록금과 국가 재정 투여화가 어떻게 치환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대학을 얼마 지원하면은 대학이 얼마의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각 대학에 공평하게 어떤 산출 방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걸 교육부가 이제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교과서 문제인데요. 그 네네. 교과서가 지금은 상당히 좀 많죠, 종류가. 근데 네네. 어떻게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그 공론화를 거치고 있어요. 그 네.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칙적인 이야기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 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러한 가르쳐야 될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 개를 가르치면은 그것이 나중에 국민 의식 속에 분열의 싹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어느 시대나 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중요한 역사적인 데 대한 사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가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학계나 이런 전문적인 데서 정해지면은 그 책임을 국가가 인수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정권이나 어떤 어떠한 특정한 어떤 세력이 그런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 책임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배워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다.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다라는 것으로 해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네.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논하서요. 예. 우선 교육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속하잖아요. 우리가 네.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은 법을 존중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이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또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학생을 위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또 우리 참 제대로 된 삶을 가르치고 또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 점에서는 서로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헌법 가치 아래서 또 우리 교육의 목적 아래서 서로 깊이 소통하면서요.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까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전교조 지금 법의 노조 결정에 따라서 그죠? 아직도 네. 교육부하고 갈등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미 2010년부터 쭉 법적으로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준 데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법적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법을 존중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법적 흐름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집행력 있는 우리 행정처분의 권위를 서로 존중하면서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부라든지 이 사회 전반의 문제에 요새처럼 일이 많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일을 하실 일도 많고 책임도 막중하신데 좀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사회적 신뢰라든지 이 우리나라 사회에 좀 이 바로 세워야 될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청문회 끝나자마자 취임하고 예. 지난 주말부터 좀 국민 묘지 참배하고 그 다음에 좀 현안에 대해서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정현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단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예, 오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 만나실 분은 730 재보선의 MVP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호남발 지역주의 타파바람을 일으키면서 당선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좀 늦었지만 방송을 잘 안 하셨어요 그동안, 그죠? 선거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늦게나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뭐, 이정현 최고위원 개인에 대한 축하일 수도 있고, 지역주의 타파의 첫걸음에 대한 축하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호남 지역에서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이후로 첫 번째 당선된 보수당의 의원이신데, 이렇게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전해서 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정말 너무 오랫동안
그런 벽이 있었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역시 누가 했냐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 곡성 국민이 했거든요. 예. 6만 815명 보궐선거에서 예. 거의 저는 정치혁명이고 시민혁명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시민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죠. 그동안에 온 국민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순천 시민이나 곡성 국민들이 갑자기 이정현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순천 시민들은 2번이 아닌 시장을 연달아서 가장 최근에 2번을 뽑은 적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2번이 아닌 후보를 연달아서 2번 뽑은 경험이 있죠. 한마디로 국가꽃이 저절로 핀 것이 아니라 봄부터 그렇게 수적 세우름도 있었고 여름에 먹구름도 있었고 천둥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계속되어 온 그야말로 순천 시민 곡성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 주권 재민에 대한 확실한 의지 그게 절대적이었고 또 제가 이제 진심이면 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 하나를 갖고 한 조그만 저의 정성 이런 거에 합쳐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호남 지역이 그동안 발전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도 가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점인데 제가 진심으로 와서 호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8년에 국회의원을 2번을 뽑는데 순천은 6년 동안에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이나 정치 발전이나 또 지역민을 위한 어떤 대변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거의 25, 6년 동안 일당이 독주로 쭉 해오다가 보니까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정부 여당 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 30명 전원 야당이다 보면 정부 여당 안을 만든 그 자리에 야당 의원이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 다급하고 시급하고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절박한 설명과 호소를 할 그런 기회와 자리 이런 자리가 박탈되고 뒤로 밀리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발전을 뒤질 수밖에 없고 또 아까처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누군가가 뒤처진다고 한다면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있고 한쪽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저 이정현이 정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겠다라고 호소를 올렸고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응해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국회의원 중에 이정현 의원께서 1위를 지금 차지했다고 하는 한국갤럽의 조사도 있는데 그만큼 하실 일이 많고 막중한 임무를 또 가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 때 정말 저는 그저 제 선거 그리고 제가 반드시 호남에서 새누리당 민주당과 다른 당으로 반드시 진출하겠다는 신념을 95년도에 갖고 출마를 한 이래로 거의 19년 동안 4차례 선거에 출마를 해서 이번에 이제 진출을 해서 또 그 뜻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론도 국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대되는 국회의원 누구냐 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것에 관계없이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봅니다. 가장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신뢰할 수 없는 집단 1.9%밖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 정치인 집단이었습니다. 정말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신뢰 회복이고 그것은 정치인 스스로가 동안에 그런 걸 지키지 못해왔고
법적으로 지키는 데 제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신뢰를 회복해보기 위한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그 야당 중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우리 이정현 최고위원 때문에 긴장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에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공천만 받으면 그저 술렁술렁 해도 개표 시간만 기다리면 저절로 뭐 예외 없이 당선이 되고 예. 그래서 공천 받는 것이 우선이지 지역민들 마음 사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얻고 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러한 선거 행태가 대구 경북이나 또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아니면 20수년 동안 계속 되어왔다. 이건 유권자에게도 불행이고 또 그러한 정치 속에서 결코 경쟁력 없이 정말 온실에서 큰 그런 나약한 정치인으로 쭉 해왔었다. 그래서 사실 지역민도 손해고 지역 발전도 손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도 손해고 그런 걸 계속 해왔다고 본다면 저 이정현이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국경인데 지금까지 30대 빵이었었지만은 이제 29대 1입니다. 저 이정현 한 사람이 얼마나 새벽 3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몸부림치며 당선은 됐고 이제는 그러한 선거운동 때 자세를 그대로 견지를 하면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이고 또 지역 공무원들이 예상 한 푼이라도 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얼마나 온몸을 던져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건지 그리고 지역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건지 제가 본때를 한번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다른 유권자들이 순천의 이정현이는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하요? 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이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편한 세상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지명주 최고위원이 되시면서 물론 여당 내에서의 호남의 목소리 적극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직 인사에서 호남 편파 인사가 있을 경우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호남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를 더 피부로 느낀 게 정말 그 호남 인사들은 왜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편파 그런 대접을 받는지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솔직히 새누리당과 그 전신 정당에서도 역시 호남 인사를 차별하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을 받고 있고 또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도 우리 그 당시에 비서실장님 하셨던 분이 정말 또 호남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광주 출신 정모 인사수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무관 인사도 제가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지역에 와서 해서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정 지역 이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진급이나 승진이나 또 보직 인사에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권유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시가서 공부해가지고 고시 합격한 뒤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가미되는 인사를 할 때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배제된다. 그 장관은 그 국영ገብ제 사장은 또 그 간부는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 자체가 국가의 인력을 국력을 낭비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역인들의 감정을 손상하고 훼손시켜서 국민 화합이나 통합을 해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분이 제대로 나는 그분부터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분부터 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장관 또는 사장 또는 어떤 그 인사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더 유능한 부하를 발달하고 키워서 그 유능한 부하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하려는 일을 정말 멋지게 잘 수행을 해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여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파벌을 조성해갖고 고향 사람 챙기고 자기 학교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지역을 배제를 시킨다.
그래서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는 사람, 취업 따지지 않고 발탁을 해서 그 사람의 조력과 도움으로 자기가 더 잘되고 더 일을 잘해서 국가와 국민을 기여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저는 감시할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호남 사람들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장관이 있거나 또 그런 국유기업체 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제 보좌진들을 총동원시켜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수집을 할 것이고 그런 사례가 발굴이 된다. 저는 뭐 대정부 질문이 됐건 예결위 질문이 됐건 아니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물론 조용하게 시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듣지 않고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물러날 때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고 지금 당의 최고위원도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 당청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청 관계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와 지금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과 또 대통령은 누가 만들었냐면 일단은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 후보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당과 청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공동 책임,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당하고 청이 사이가 나쁠 이유도 없고 당과 청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없고 일단 함께 같이 출범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함께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당, 청은 가장 먼저 많은 내부적인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의와 협의가 당정 간에, 당청 간에, 당정청 한꺼번에 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회의와 협의가 수도 없이 많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율된 뒤에 거기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견 없이요.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그렇게 결정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당은 국회에서 입법활동은 국회만 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야당을 설득을 하고 내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했을 때 짧게 주어진 5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들의 약속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그 소통은 수없이 많은 당정의, 당청의,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예. 중간에 저는 청와대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또 이 당에서 저는 30년 넘게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 잘 아는 사이고 또 그 뜻과 또 대통령의 뜻과 의중과 의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을 하셔야만 하고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트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로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